뭘 안녕하세요야. 저번 영상에서 어쨌든 간에 카페 창업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훑었잖아. 내가 궁금한 걸 한번 가져와 봤어. 머신이 있잖아. 좀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인 거야. 어떤 건 몇백만 원인데 어떤 건 몇천만 원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제 고르는 팁이 있을까. 그러면은 차 같은 것도 그런데 차 등급 올라가면 이제 가격이 되게 많이 뛰잖아. 머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머신을 차에 많이 비유를 하니까. 결론은 좋은 게 좋은 거긴 해. 그 값을 한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의 주 기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는 왜 살까? 그럼 이제 에스프레소 어원이 익스프레스에서 나온 거니까 빠르게 추출을 하기 위해서 얘를 사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매장은 빠르게 커피를 추출해야 되냐? 라는 것부터 다가갈 수 있지. 슬로우 바라고 해가지고 되게 천천히 커피를 핸드드립만 내려주는 그런 매장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왜 가격이 이렇게 다를까에 물을 보면은 커피는 물의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니까 물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에스프레소 머신 가격이 엄청 천차만별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싱글 보일러라 써있는 것도 있고 독립 보일러라 써있는 것도 있고 멀티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열교환식 보일러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결론을 봤을 때 보일러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온도 제어를 잘 해주는 거야. 보일러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지.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보일러가 많이 붙어 있는 게 좋겠다. 좋아. 좋은데 문제는 보일러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에스프레소를 내렸을 때 맛의 일정량을 줄 수 있지만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비싼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해. 이렇게 내리면 저렇게 되고 뭐 유속을 좀 다르게 하고 유량을 다르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뭐 프리인퓨전이 되기도 하고 이거를 다 조절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매장에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값을 조절하는 게 매장에 좋을까? 라는 걸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우리 매장은 누구나 왔을 때 맛있는 걸 뽑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물론 바리스타들이 개인의 역량도 다 다르잖아. 커피를 오래 했다 해서 누가 정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수가 없는데 매번 동일한 퀄리티를 나오게 하려면 나는 변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그런 하이엔드급의 머신을 굳이 산다면은 그런 변수 제어 자체가 다 되는 사람들만 그 매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겠지. 굳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과 뭐 센서리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커피를 잘 추출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렵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카페를 차리는 게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 더 크잖아. 그러면 우리 매장에 맞는 머신을 사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머신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내가 처음 했던 게 에스프레소 머신은 빠르게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만든 상업용 머신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머신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카페를 차리든 간에 머신을 사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 카페를 차려. 머신을 사야 될 것 같아? 사야지. 근데 왜 다 사야 될까? 왜 모든 카페가 다 머신이가 있어야 돼? 커피를 내릴 거니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예, 머신을 사야지 좀 더 퀄리티라든가 이런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엄청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아는 배달 카페 프랜차이즈만 하에도 거의 5천만 원 미만으로 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 머신 가격만 1,000만 원이 넘으면은 너무 리스크가 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커피가 메인이 아니야. 다양한 디저트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나 푸드 이런 거 떡볶이, 붕어빵 이런 애들이 메인이야. 더 많이 팔려. 근데 우리가 커피라든가 이런 사이드를 갖고 가야 돼. 그러면은 굳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서 아침마다 세팅을 하고 커피 맛의 퀄리티의 변화가 물 온도와 뭐 어떤 거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콜드브루 납품 받는 게 그냥 액체로 돼 있는 커피가 되게 많이 팔아. 물론 콜드브루 하면 이제 맛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다 파는 매장이 커피의 퀄리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 그리고 가면은 엄청 빨리 막 내려. 그리고 내가 아는 데 중에 이제 다른 꿀팁이라 할 수 있는데 포터필터가 있잖아. 포터필터를 위에다 장착을 안 해놓고 그냥 꺼내놓고 커피를 담고 추출하고 또 꺼내놓고 뭐 5분이 지나든 1분이 지나든 똑같이 꺼내놓은 다음에 그냥 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보일러에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그 보일러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되어 있는 이 포터필터는 금속이야. 그러면은 이 포터필터도 데워져 있겠지. 그러면 데워져 있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지 퀄리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포터필터를 장시간 빼놓고 커피를 추출하면 당연히 이 온도가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맛의 퀄리티를 이미 버린 거야. 근데 많은 저가형 매장들도 그렇고 배달 카페들도
그렇고 포토 필터를 빼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콜드브루를 납품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콜드브루를 납품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유 스팀하는 기능 있잖아?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 우유랑 달라. 전자레인지 우유는 그냥 우유를 뜨겁게 달군 거고 쟤는 공기를 안에 주입시켜서 되게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어서 온도를 올린 거야.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고 콜드브루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따뜻한 라떼를 만들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우리 매장은 뭐 따뜻한 우유 스티밍이라는 이런 게 꼭 있어야 돼. 그럼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거나 아니면 스팀만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또 있어. 그럼 그것만 구비를 해놓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플랜을 다양하게 짤 수 있겠지. 물론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를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매장에 그 커피의 퀄리티를 신경 쓰기에 너무 바쁘고 저걸 사기에는 좀 고가의 머신까지 못 산다 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굳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 나는 솔직히 조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실용적이게. 왜냐면 내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커피 머신이 왜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카페니까 일단 샀어요 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정말 머신이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하시면은 내 머신이 어느 정도의 기능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 또 생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유튜브 좋지. 근데 이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머신 회사에 가서 물어보는 게 그 사람들 머신 팔잖아.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설명과 내가 이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았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내가 만약에 어떠한 원두 회사에 거를 받고 싶어 납품을. 너무 유명하면 또 미팅을 많이 해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적당히 유명한 데 있잖아? 아니면은 되게 커피에 진심인 업체나 이런 데 가서 나 원두 납품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거기서 추천해주는 머신이나 또 기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잘 생각해봐. 원두 납품 회사는 웬만하면은 기계 회사랑 같이 조인이 돼 있어. 그럼 그 기계를 팔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사는 진짜 이 머신이나 이 정수 필터랑 잘 맞아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 그래서 많이 가봐야 되는 거야. 정말 에스프레소 머신만 파는 데도 가보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원두 납품 업체에 가서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야 돼. 왜냐면 항상 느끼지만 누군가가 뭘 팔려고 말을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이익이 큰 쪽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세운 다음에 내 커피 원두라든가 머신을 사야 된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커피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다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게 다 업체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된다. 너가 아까 맨 처음에 중고 머신에 대해서 말했었잖아. 중고 머신 괜찮아? 근데 약간 중고가 제일 어려운 거는 누군가의 손에 있다 온 거잖아.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물이 들어가는 기계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솔직히 중고로 살 때 위험하지. 물이 안에 계속 고여 있었던 애들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중고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나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는데 관리를 되게 잘 하시고 안에 뭐 오버홀이라든가 청소하는 거 그런 작업을 제대로 다 하는 데들도 있고. 근데 이제 나는 중고 업체에 대해서 나름 좋다라고 생각을 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 파는 데 갔어. 이거 파는 애들은 이게 짱이라고 말해. 흔히 말해도 아디다스 매장은 아디다스 제품이 짱이라고 말하겠지. 다른 거 나이키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ABC마트를 갔어. ABC마트는 아디다스 신발도 있고 나이키 신발도 있고 다 있잖아. 반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겠지. 그게 나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중고 업체에 가서도 물어보는 게 좋지. 그리고 중고 업체를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동향을 알 수 있어. 이게 사서 오셨잖아. 그러면 요새는 어떤 머신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왜 그 머신이 들어와냐? 뭐 어떤 원두 업체가 기계를 많이 끼워 팔았다. 그래서 지금은 그 머신이 되게 많다. 그 머신이 가격에 비해서 많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걸 살 거야. 이거는 이제 차를 살 때랑 똑같아. 우리나라 블랙 아니면 화이트가 제일 많잖아. 그게 되팔 때도 블랙이랑 화이트는 제값을 어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으로 하면은 사는 수요가 적잖아. 그럼 잘 안 팔리겠지. 머신도 똑같지. 내가 세상에 하나뿐인 머신을 되게 독특한 걸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평생 이 머신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되팔 때는 이게 정말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좋은 국내 기계 머신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써본 머신을 솔직히 많이 구매를 하는 경향도 있고 중고로 나왔을 때도 쉽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지.
이걸 모르고 그냥 카페를 하려는데 커피 머신을 어떤 거 사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제일 비싼 거 팔까? 제일 마진 많이 남는 거 팔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 머신 같은 경우에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많이 쓰니까 차도 예쁘면 사지. 그런 것처럼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양질의 정보를 받으려면 한 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업체에 다 방문해서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상가 구하는 거랑 똑같이 모든 기물들은 내가 정보가 없으면은 남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 머리 아파. 나는 카페 창업 못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뭐 인사를 언제부터 인사를 했다고 너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